제가 야당 10년 하고 여당 10년 했잖아요. 야당 10년 하면서 이제 뭐 당은 여러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죠. 뭐 신한국당 되었다, 한나라당 되었다, 새누리당 되었다가 지금은 또 자유한국당 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국회의원들 할 때 16년에 제가 하도 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을 하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맨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여당이 아니라 이재호는 야당과 비슷하다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정책서에 안 맞는다고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다가 1번 이재호 해서 이제 공천을 주지 마라 이래 돼갖고 제가 이제 2016년도에 공천이 안 돼서 이제 떨어져 나왔죠. 그때 이제 공천만 줬으면 제가 그냥 돼갖고 지금 국회의장 좀 하고 있었겠죠 아마. 여기 다 팔자죠. 그래서 이제 공천이 안 돼서 나와서 늘 푸른 한국당이라는 당을 이제 만들었죠. 만들어서 또 당을 만들면 당을 만드는데 갑자기 탄핵이 돼갖고 대통령 선거가 빨라졌잖아요, 이게. 원래 12월에 해야 되는데. 근데 당 만들 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당은 만드는데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되잖아요, 당이라는 게 후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 몇 사람을 영입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당신이 만든 당이니까 당신이 나가라고.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대통령까지도 나가지 않습니까? 나한테 뭐 결과에 뭐 여러분들도 내가 대통령 나온 줄 아무도 모를 정도니까 뭐 결과에 뻔하죠. 뭐 몇 표 얻었겠어요. 조금에 얻었죠. 뭐. 그래서 떨어졌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대표할 때인데 그 15대 우리 국회의원을 같이 했으니까요. 저보다 한 10년 어리니까 내보고 맨날 형님 나가 있으면 이게 내가 불편해서 안 되니까 합칩시다. 그것도 뭐 자꾸 또 뭐 보수를 분열했다 뭐 어쩌다 자꾸 계산하니까 또 홍 대표도 아유 형님이 따로 있으면 되겠냐고 그냥 둘이 같이 합시다 합칩시다. 그래서 이제 합당을 했죠. 합당을 1년 만에 이제 합당을 해서 지금은 당의 상임고문이라는 직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뭐 고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거 별로 하는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름 하나 그냥 대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 정치 인생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를 만들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정권의 2인자라고 그래서 뭐 온갖 욕도 많이 듣고 뭐 많이 했고 또 뭐 장관도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면서 20, 30년 묵은 집단 민원은 제가 전부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싹 해결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정치는 대학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그러니까 철들어 일생을 정치와 살았잖아요. 정치와. 그러니까 뭐 딴 걸 뭐 돈을 벌어본 일도 없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삶이 곧 한국의 현대사니까 한국 현대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내가 45년에 났으니까 한국 현대사 굴곡 그 현장마다 내가 있었으니까 아마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겪은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맥을 짚는 데는 그래도 이재호가 제일 정치의 맥을 짚어나가는 데는 제일 정확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내 생과 비추어서 볼 때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어가느냐. 지금 걱정입니다. 왜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할 때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정권만 바뀌면 아무리 못해도 박근혜보다 못하겠냐. 박근혜 대통령 못하기는 못했죠. 멀쩡하게 자기 효과 잘하면 될 텐데 옆에 좋은 사람도 있는데 백별 최순실 같은 사람 끼워 앉아갖고 정치를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말이, 야, 누굴 시킨들 박근혜보다 못하겠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만 물러가고 대통령만, 정권만 바뀌어서, 이제 새누리당 이제 끝내고 민주당으로 바뀌면 그래도 나라가 박근혜 때보다 낫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되겠지. 그게 다 국민들이 바람이고 또 요구가 또 그랬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탄핵을 그냥 국회에서도 하고 헌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도 100% 그냥 찬성해갖고 만장일치로 탄핵해버렸잖아요. 탄핵하고 난 다음에 최순실하고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또 감옥까지 간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바람은, 국민들이 희망사항은, 야, 누가 한들 뭐 박근혜보다 못하겠냐. 문재인이가 아무리 못해도 뭐 박근혜보다 못하겠냐.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그거 다 기대를 갖고. 저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같이 국회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참 좋아요. 아주 부드럽고, 뭐 독한 소리 잘 안 하고, 그리고 뭐, 당은 달랐지만은, 우린 좀 이때, 고3들이가 되게 국회에서 의석에 본회의장 뒷줄로 앉잖아요, 되게. 우리 서열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뒷줄에 있으니까 저한테 뒷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잘, 뭐,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잘 아는데, 제가, 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래도 뭐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또 뭐 저는 원래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당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친한 사람이라고 김문수 하나밖에 없는데, 뭐, 우리 운동권 하면서 내보다 그는 18년 가까이 후배니까, 같이 했으니까 이제. 별로 없죠. 뭐, 옛날부터 아는 사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민주당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 사람들이 정권하고 뭐 그렇게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기대를 했죠. 뭐, 당 바뀌어도 정권이라는 게,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는 게 그게 나라 발전에 좋으니까, 뭐, 새누리당 한 10년 했으니까, 또, 민주당도 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그때 솔직하게. 그런데 내가 언제 실망했느냐. 원전 중단하고 그거 소위 탈원전 선언할 때 그때 내가 아차했어요. 내가 울산에 그 원전 5호기 현장에 제가 내려갔는데 건설 원전 이미 5호기 공사가 거의 한 30%가 됐어요.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걸 중단을 시켜버리니까 이 일이 중단됐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공사, 그 하청업체들, 용역들, 인부들 전부 실업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돈 전부 다 허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1km 되는 지점에 원전 1호기 그 중단하면서 거기 와갖고 진작 중단해야 될 현장에는 안 하고 온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그걸 그 자리에서 보고, 이 30%까지 진행된 원전을 중단하면서, 바로 그 옆에 와갖고, 여기도 대통령이 안 와본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식으로. 그러고, 1호기 40년 됐다 그래서 폐쇄해버렸죠. 2, 3호기도 월성원전 그도 35년 됐는데, 그 폐쇄 회로에 들어가 버렸죠. 4, 5호기는 거의 공정이 10% 이상 진행됐는데 중단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30억을 집어넣었는데 중단시켜버리니까 지금 회사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외국의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의 원전이 99기가 있는데 40년 된 게 한 44기가 되고 그다음에 60년 된 게
한 50개 되는데, 지금 60년 된 원전은 80년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지금. 그리고, 뭐, 원전 사고가 일본, 미국, 소련 뭐 세 군데 있었지만은, 이제 그걸, 이제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또 안전을 더 튼튼하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원전 5호기 그것도 건설 중단시켰던 그것도 제가 가보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의 원전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아주 튼튼하게 해놓은 거예요. 100%.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원전 그 기구에서 와보고 대한민국 원전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원전 저 둥그런 그걸 회로라 그래 뭐라 그러네 원형으로 이렇게 된 거에 기둥 같은 있잖아요. 그 벽 있잖아요, 벽. 그 벽을 일본 같은 데는 그 벽이 30cm인데 우리는 그 벽을 137cm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B29가 때려도 안 무너질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그 안전을. 그리고 안에 1차 그 안에 있는 그 기관이 고장나면 비상기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최고의 안전 수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단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전만 해도 원전 중단되고 작년 한 해 5조를 손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5조를. 그러니까 원전이 중단되니까 다른 에너지를 가동해야 되니까 화력발전소를 돌려야 되잖아요. 화력발전소 돌리려면 석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석탄이 우리나라 광산은 거의 문 닫았으니까 정말 북한에서 석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 석탄 선박 가져왔다고 말씀났던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석탄을 떼고 화력발전소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미세먼지가 많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미세먼지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로서는 원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바다 위에 소수 원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에너지, 청정 에너지는 수력발전소입니다. 물로 돌리는 거는 미세먼지가 날 일이 없잖아요. 물로 에너지를 돌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력발전소가 16개 보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걸 다 또 중단시켜버렸잖아요. 왜? 보에 수문을 열어버리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전을 중단시키는 걸 보고 이분이 준비가 이게 안 됐구나. 준비가 안 됐든지 뭔가 잘못 입력이 됐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데 원전이 전 세계 우리나라 최고 경제입니다. 최고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이. 그러니까 EU라든지 딴 나라에서 다 우리나라로 원전 계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을 중단하니까 원전 수출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 나라 원전 문 닫으면서 무슨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기서 이미 몇 조, 수십조 까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실망했느냐 하면 건보료, 건강보험료잖아요. 소위 문재인 케어라는 거. 그 지금처럼 하면요. 2025년 되면 바닥납니다. 지금 20, 30대에는 아마 건보료를 지금보다 배를 더 내야 될 거예요. 보험 기금이 바닥에 나버립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확산하고 막. 그러니까 복지라는 게 받는 사람은 좋지만은 한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너무 써버리면 돈을 충당해야 되는데 충당할 거는 세금 걷어야 되는데 세금 걷는 거는 여러분들처럼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주 투명하니까 세금 걷기가 제일 낫잖아요. 원천적으로 걷기가 제일 낫잖아요. 그러니 그 건강보험료 문제 이게 아주 보통 파탄난 게 아니죠. 베네수엘라가 망한 게 그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그 산체스가 정권 잡고 그때는 석유가가 올라갈 때니까 석유가가 올라가니까 아주 그냥 무상교육, 무상의료 전부 무상 그냥 아주 왕창 그냥 복지를 했죠. 그런데 국제 석유가가 내려가 버렸잖아요. 내려가 버리니까 절대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이미
공짜로 살아봤고 나라가 돈은 없고 세금은 걷어야 되니까 석유회사를 전부 국영화 시켜버렸잖아요. 국영화 시켜갖고 전문가들 다 쫓아내고 자기 정권에 입만 많은 비전문가들 넣어놓고 하니까 석유회사가 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망해갖고 근 1년에 400만 명이 뭐 언론 보셨지만은 왜 탈출하고 의사, 변호사, 교사 이런 인텔리들이 여자들이 옆에 터키나 옆에 다 나라로 가서 전부 몸 팔고 그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여성들이 머리카락 끊어서 팔고 애기 먹어야 모유 짜서 팔고 그런다는 아닙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게 다 잘 나갈 때 왕창 써놓으니까 못 나갈 때는 국민들은 이미 공짜로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계속 그걸 요구하고 돈은 없고 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기금이 연금 뭐 이런 기금이 그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고갈될 위험이. 그 문제. 그런데 야 이거 좀 뭐 준비가 안 됐네.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돼 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또 4대강 포를 해체한다 이래 되니까 원전까지도 그랬는데 이미 4대강의 16개 포는 국가의 기관시 산업이죠. 기관시설이잖아요. 국가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력, 원전, 식수, 용수, 식용수. 그러니까 4대강이 우리나라 국민의 65%가 식수를 해당합니다. 나머지 35% 용수, 산업용수, 축산용수 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해체를 해버리면 그게 완전히 4대강 물이 다 없어지는 거죠. 빠져버리는 거죠. 이것도 무슨 현장에 가서 주민들 소리를 들어보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체하자. 근데 환경론자들 이야기를 내거는데 그 환경론자들은 내가 보기에는 4대강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고 볼을 해체하면 4대강 주변에 사는 농민들이 생명줄을 끊는 건데 그러니까 4대강 보 없을 때도 농사 짓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가 없을 때 농사 지은 거는 말하자면 조그마한 그냥 구멍 가게고 지금은 아주 대형 마트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 보 짓기 전에 농사가 1년에 수익이 1,000만 원 났다면 지금 1년에 수익이 5억, 6억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6억씩 수익이 나는 농민들이 다시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 그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물이 없는 강에. 그리고 강 주변에 전원주택 짓고 이사 왔던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강 보 주변에 집값 올라가고 땅값 올라가고 다 값 올라갔는데 그게 졸제 다 무효가 됐는데 그러니 농민들이 결사고 막 죽어도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게다가 이제 미세먼지 생기니까 미세먼지 대책 없죠. 그래서 이게 정권만 바뀌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권 바뀌어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럼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 잘 안 되느냐? 그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당 때 민주당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자유당 12년 때 민주당의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쫙 먹힌 거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보다 더 좋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정치구조에 최고 좋은 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데 표 안 찍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데 갈아보면 다 잘 산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데 그거 누가 표 안 찍겠냐고 다 찍지. 그래도 정권이 바뀌었는데 잘 살기는커녕 똑같았잖아요. 민주당 정권이 나가고 군사정부가 이제 5.16 쿠데타가 들어섰잖아요. 들어서갖고 지난 정부를 전부 부패정부를 만들어서 했는데 물론 군사정부가 들어서갖고 자유와 인권은 제한을 했지만은 근대화에 대한 산업화에 대한 발전에 공은 있습니다.
그건 뭐 군인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공헌했죠. 그런데 군사정부 들어서고 문민정부 들어서면 더 잘 거다 생각했는데 뭐 문민정부 들어서도 김영삼 정부 들어서인데 또 국민들이 김영삼 정부는 또 부패가 심하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상대적으로 나라는 발전하지만은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은 뭐 그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빈부차가 점점 심해지잖아. 양극화가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정치라고 하는 거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지금이 그 최악인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 영세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금이 아주 거의 위기죠. 제가 시내 나가보면 거의 지금이 아주 위기입니다. 나라가 경제 상태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이 정부가 내거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이 있어야 뭐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월급쟁이들에게 소득을 많이 줘갖고 그 월급쟁이들이 돈을 펑펑 쓰게 해갖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다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논리가. 근데 월급쟁이들이 돈이 많으려 하는데 주 50시간 해갖고 돈깍지 최저임금 해갖고 직장 떨어지지. 그러니까 지금 월급쟁이들이 돈이 더 있기는 그냥 돈이 더 줄어들 파이잖아요. 그 최저임금제 해버리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일일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지잖아요. 내 옆집에 내 옆에 우리 집 옆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3월 1일부터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영업하면 영업시간을 조정했어요. 그래 주인 보고 아니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해야 되는데 무슨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하냐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사는 안 되고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데 완전 문 닫기보다는 그래도 몇 시간도 해야 안 됩니까? 이런 식이다. 그러니 이 정책이 현실과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결국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 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지금 모든 걸 다 좌우하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그랬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 갔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자식들이 또 다 감옥 갔죠.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돌아가셨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두 분 다 감옥 가 있죠. 내가 아주 일주일에 2번씩이요. 수요일 금요일 이명박 대통령 재판 단인이라고 지금 1년 내내 지금 아주 일을 못할 정도입니다. 또 그래도 이재호가 이명박 정권에 2인자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재판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라도 늘 나가야지. 사람 의리가 있잖아요. 난 뭐 그런다 욕은 많이 먹어요. 개인적으로 엄청 욕을 먹지만 그래도 정치를 하는 게 사람이 어려울 때 옆에 있는 게 그게 그 정치의 의리지. 내 개인에 좀 욕을 먹더라도. 자,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둘 다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대 대통령 중에 선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정권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더 잘 되고 더 잘 살 줄 알고 나라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건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가고 정권 바뀌기 전에 맨날 욕 맞잖아요. 지금도 뭐 잘한다는 게 40% 못한다는 게 50% 가깝잖아요. 이 지금 그 잘한다 못한다는 게 거의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론이. 자, 그러면 이런 원인이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같이 하면서 우리 지나보면 사람 참 좋아요. 또 박근혜 대통령도 뭐 최순실 때문에 저렇게 욕은 많이 먹었지만은 좀 다 불통하고 좀 속이 꽉 맥히고
원래 정치하면 안 될 분이 정치를 해서 그렇긴 한데, 그러나 개인이 뭐 어디 뭐 돈으로 뭐 어떤 뭐 뇌물을 먹고 뭐 돈을 뭐 받아서 개인이 흥청망청하고 뭐 이런 건 별로 안 드러났잖아요. 그죠? 또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뭐 개인이야. 제가 이명박 대통령인데 딱 전념을 하게 돼. 물론 학생운동 때부터 알죠. 64년에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 할 때 같이 이명박 대통령 고려대학교도 했고 나는 중앙대학에서 했으니까 잘 알죠. 학생운동 할 때. 그러다가 이제 나는 국회의원 될 때까지 제야에서만 있었고 민주화운동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운동 끝나고 바로 현대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의 총수가 됐고 그러니까 길은 달랐죠. 그 후에. 달랐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말해 우리는 반독재만 하면 민주화만 되면 나라가 잘 된다 이 생각만 했지 독재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야 되겠다는 건 솔직하게 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나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난 오직 그냥 5번이나 감옥 가고 하면서 군사 독재, 저 독재는 없애야 된다. 독재 타도 민주정치 여기에만 내 전력을 쏟았지. 그래 민주정치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깊이가 없었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게 아니더라고. 15대 국회에서 만나보니까 이미 이분은 나라를 어떻게 돼. 경부운하를 어떻게 하고 경부운하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을 팔면 돈이 얼마 생기고 전체 돈이 얼마고 계산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4대강 하려고 그러는데 87조가 뜬다고 해서 못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4대강 하려고 그러는데 48조가 뜬다고 해서 못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세월이 더 흘러서 물가가 높아졌는데도 22조로 했는데 실제 4대강에 들어간 돈은 15조밖에 안 돼요. 나머지 7조는 이제 농업용수, 하수처리 여기에 이제 뭐 시골에 가면 보 같은 거 있잖아요. 못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못, 댐 같은 거 조그만 거 이런 거 그거 이제 뚝 올리고 뭐 여기에 이제 돈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87조를 할 거를 이명박 대통령 때는 22조로 해버렸으니까 그 토목이 전문가니까.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감옥 가 있는 내용이 전부 옛날에 대통령 하기 전에 다스가 뭐 누구 거냐. 형제끼리 가족 기업인데 형 건 어떻고 동생 건 어떻습니까? 그걸 뭐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잖아요. 형제간에 소유권 문제인데 재산 문제인데 그런 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되기 전에 일을 갖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대통령 하면서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뭐 비리가 있거나 부패 있는 건 공소장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뒤져도 없죠. 자, 그러면 개인이 뭐 또 노무현 대통령도 본인이 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잘 알잖아요. 민주화운동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변호사 하면서 뭐 잘 아는데 개인이 뭐 그렇게 사람이 뭐 나쁘거나 뭐 그러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나 개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그만두면 죽거나 감옥 가거나 그게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에 문제가 있냐?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고 난 판단하는 거야. 이 나라의 틀이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권력만 잡으면 독재를 하게 되고 권력만 잡으면 이게 막가빠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제가 4대강 전도사라 그래갖고 내가 국회의원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은평구는 북한산밖에 없고 강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4대강 책임을 내인데 물어갖고 내가 국회의원 안 됐잖아요. 그래야 1년 동안 내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 겸임교수로 가 있었는데 갔다 돌아보니까 이미 정권이 이제 임기가 거의 뭐 내 2년 가까이 북경대학에 가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한 1년 가까이 이제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정권이 거의 내리막길이 들어섰는데도 모든 거는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총리 한 사람, 장관 두 사람을 이제 내정을 했는데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뭐 내 이름은 누구라고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때 제가 특임장관 할 때인데 장관 후보 둘을 낙마시키고 총리를 그대로 갖고 가든지 총리를 낙마시키고
장관 둘을 그대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안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 하루 저녁에는 대통령이 내보고 저녁 좀 같이 먹자고 뭐 자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관저에 갔더니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장관이나 총리 중에 어느 한쪽만 낙마시키고 한쪽은 그냥 갖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표 생각 어떠냐고. 내가 장관이라도 맨날 내고 이 대표라 그러지 내가 당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다녀보니까 셋 다 갈아주셔야 돼. 셋 다. 뭐 장관만 살리고 총리 죽이고 총리 살리고 장관 이게 아니고 총리 장관 둘 셋 동시에 낙마시킵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거는 그 비서실장 시켜서 본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셋 다 사퇴하게 합시다. 그래서 임대실장을 시켜갖고 임실장 본인들이 이제 가서 사정 이야기하고 자진 사퇴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세 사람을 동시에 낙마시킨 일이 있어요. 내가 장관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그 전에 그냥 청문회 통과 안 된 사람을 임명한 경우도 있죠. 그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양해되는 사항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장관 하면서는 내가 특임 장관 하면서는 난 그건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말썽 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낙마시켰는데 이번에는 청문회를 보니까 내가 한번 좋게 봐주려고 그래도 안 낼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니까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한 2명 정도는 임명된 사람 중에 2명 정도는 진짜 장관하면 될 사람이. 국회의원은 할 수 있어요. 그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선거에서 뽑으니까 그건 할 수가 있는데 장관은 공무원이잖아요. 자기 밑에 몇백 명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국정을 정말 깨알처럼 봐야 되는데 그걸 품소에 저런 사람을 갖고 장관시키면 내가 장관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내가 장관하면서 특임장관 하면서 특임장관이라는 게 대통령 일종의 명만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내가 장관할 때 몇 사람 정도에 내가 가르치었어요. 대통령인데 저 사람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가려야 될 사람 이번에 임명된 사람 중 한 2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번에 또 헌법재판관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이 판사는 그 여성 판사인데 정말 이건 완전히 파렴치범보다 못한 게 판사가 자기 재판하면서 자기 재판하는 사건의 기업체의 주식을 투자를 하고 산다는 게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것도 부부간에 판사하면서 난 특히 무슨 인사 문제에 대해서 나도 정권에 있어 봤으니까 그렇게 인사 문제는 내가 좀 후한 편인데 그냥 임명권자 임명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세대 판사가 재판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재판 중에 사건의 그 기업의 주식을 사갖고 돈을 번다는 게 그것도 한두 주도 아니고 말이지. 여당이 후보자를 방해할 여당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식을 많이 샀냐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도 이 사람 해라 이렇게 했어요. 시스템이 그런 사람을 후보로 만드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고 누가 또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마찬가지다. 결국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다.